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저는 내일 입찰이 있어서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요새 좀 누적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클래스 101 강의 그리고 책을 내기 위해서 거의 전국에 안 다닌 지역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녔는데요. 예전과 차이가 있다면 수년 동안 저를 갈아 넣긴 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왜냐면 정보 제공이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임장을 가서 인터뷰를 땄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 몸 하나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피지컬하게 계산을 해보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분들 도움을 받아서 매일매일 평균 4명 이상이 나가서 전국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보를 받게 됐고, 이 정도로 정보를 받는 게 차이가 있구나,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또 새로 배우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났던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만난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2개가 금리랑 심리예요. 진짜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타 채널, 특히 김 작가님 채널에서 많이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을 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의견은 그대로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지금 올리고 있죠. 미국 따라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 성장을 동반하지 않고 경제를 전혀 신경 안 쓰고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경제가 망가지겠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경제 전문가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를 올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금리랑 집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연동된 적은 없어요. 금리를 올리는데 내려간 적도 있고 금리를 내리는데 올라간 적도 있고 비례한 적도 있고 반비례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망가졌던 데가 언제가 있죠? IMF 때. IMF 때 어떻게 됐죠? 부동산 완전히 작살났죠. 말 그대로 금리를 인위적으로 계속 올려서 경제를 다 망가뜨리면 부동산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상승을 시키는 이유가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첫 번째로 미국을 따라가서 어떤 우리의 경제 활동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물가 상승 방어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것과 지금 금리 상승은 약간 별도로 보는 게 맞단 말이에요. 계속 올리면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부동산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부동산이 주춤하고 안 좋은 지역이 나온다고 해서 비례해서 봐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를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안 할 거예요. 거꾸로가 무슨 얘기냐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아작이 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꾸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 어느 국가도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럼 금리를 다 올리고 다시 내릴 때 거꾸로 금리가 이제 내려가니까 부동산이 올라갑니다라고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시장에 머물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 얘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제 금리 내려가니까 집 사세요 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랑 부동산이랑 직접적으로 연관 짓지 않고 약간 하나 건너뛰어서 연관을 짓는 거죠. 금리 이꼴 경제, 경제 이꼴 부분적으로 부동산. 경제 안에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쨌건 경제가 고장이 나면 국민들이 고통받고 부동산도 당연히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식의 그런 의견을 저는 전혀 펼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일단 손님들이 왔을 때 이미 집을 안 사실 거라고 느끼니까 금리 얘기를 먼저 꺼내서 집 아무도 안 사니까 전월세 계약이 낫다, 전월세 계약이라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분위기를 봤을 때, 여러분이 부동산에 갔을 때 듣는 얘기가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리랑 부동산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경제 성장 없이 금리만 올리면은 경제가 고장난다. 경제가 고장나고 내려가면 부동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리예요. 요새 대세인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가 이제 바닥을 쳐서 이제는 더 이상 집을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 집 사면 절대 안 된다가 진짜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는 중요한데 심리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2가지 정도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심리는 뭔가의 결과물인 거고요.
두 번째로 심리는 못 맞춥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집을 얼마나 많이 얼마에 살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연봉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원하는 배우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좋은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여러분 일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다양성이 있고 인터뷰 사이에 오차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의 심리에 대해서 제가 맞추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변수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 때문에 뭔가 일이 발생을 하면 또 변수가 생겨요. 여러분의 심리가 변해서 갑자기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럼 집값이 또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의 심리는 또 변해요. 여러분이 아무도 집을 사기 싫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요? 그럼 심리에 또 변화가 생겨요. 이 심리에 앞서는 게 뭐냐면 주식이나 비트코인과는 달리 주식 비트코인 어떠세요? 지난 몇 년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많이 요동치는지 많이 보셨죠? 그것 말고 부동산 이런 게 있죠. 수요와 공급. 공급이 많으면 전 요거잖아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 올라가고 전세 공급이 많이 넘치면 전세 가격 내려가고 세금 올리면 전월세 올라가고 세금 더 올리면 매물 줄어들고 세금 더 올리고 재초안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 분양제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하면은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수급 누가 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수급에 맞춰서 만약에 그 결과물이 뭐냐면 거래와 가격이 있냐 수요와 공급이 있고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사고 싶어지죠. 이건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봤지만 이거는 거의 법칙이에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싶어요. 가격이 내려가면 아무리 좋은 입지의 아파트도 분양도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급을 따졌을 때 가격이 나왔는데 하락하는 가격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집을 안 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수급을 통해서 거래와 가격이 나오는데 보세요. 수요, 공급, 거래, 가격인데 전 요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나 월세의 수급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결과물이 계속 유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앞으로 심리가 또 변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굳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격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심리가 굳어가는 건데 거꾸로 앞으로 수급의 변화가 있어서 가격표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심리가 또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심리를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 심리 이게 유동성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 번 심리를 맞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수급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추후에 가격표의 변화가 생기면 심리는 또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내가 맞출 수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심리는 뭔가에 따라가는 거라면 심리 자체만 놓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는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는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그냥 이번에 한번 테스트 삼아 친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친 거예요. 재미삼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재미삼아 쳤는데 아이고 나이도 많고 공무원 시험 이제 7급도 아니고 9급 떨어지셨으니까 인생 끝났고 이제 포기하시겠네요. 이제 대충 아르바이트나 하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정신 나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리만 놓고 보고 평가해버리면 내가 평가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상황을 다 안다? 이분의 어떤 인생이 돌아가는 지금 여건을 다 안다. 그래서 딱 봤는데 목숨 걸어서 공부를 했고 이번이 마지막 시험했는데 이번에 떨어졌다. 그러면 또 제가 다르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심리가 결과물로 나오는 거니까 앞에 있는 상황 파악이 먼저라는 거고 그 상황 파악이 저는 수급인데 수급도 안 맞고 거래도 없고 전월세 시장의 수급도 안 맞으니까 저는 지금 심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 심리를 맞출 수 없듯이 저도 여러분의 심리를 못 맞추지만 이건 쉽단 말이에요. 뭔가 수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장의 가격표가 옛날보다 내려가요. 그럼 사람들은 집을 사기 싫어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언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걸 접하면서 심리의 변화가 생기고 눈덩이처럼 커져요. 약간 스노우볼이 있는 거예요, 심리가. 그래서 나 이제 집 안 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의 공감대는 얻어지지만 앞에 수급의 변화가 생겨서 거꾸로 가게 되면 심리가 변하는 거 금방이란 말이에요. 이걸 저는 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참 못 받을 거 저도 알아요. 부동산 사장님들도 저한테 거꾸로 얘기하세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안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을 직접 연동짓지 않아요. 전 그리고 여러분의 심리를 바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집 마련 언제 할지 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심리는 결국 수급에 따른
거래 후에 나오는 가격표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동안 말씀 안 들으니까 또 여기서 흔들 저기서 흔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 원점에 맞춰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에 따른 유동성, 뭐 버블이 낀다거나 갑자기 집을 막 많이 산다거나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서 가격이 빠진다거나 이런 거는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올랐다. 근데 너무 올라가서 버블인지 아니면 저평가인지는 못 맞춰요, 여러분. 수급을 통해서 방향성을 맞추고 베팅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위해서 싸게 받든 경매로 받든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이 위에 튀어나온 부분, 아래 튀어나온 부분 꼭지와 바닥은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수급 파악, 그리고 거래 동향 파악, 전세 월세 시장 파악 이런 거예요. 그리고 금리는 아니라 경제가 얼마나 망가질 리스크가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 여기까지 전달을 드렸고요. 사장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혹시 금리와 심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저랑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비 오는 날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